자, 그래서 앞 시간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지금 강의 자료에 파일을 여기 올려놨죠. 자, 3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main.m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룬지쿠타 5라는 걸 호출하고, 여기 플랜트 모터, DC 모터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변수로 해서 얘를 파라미터를 다 가져와서 시뮬레이션 하면 이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main.m 저장하고 룬지쿠타 저장하고 플랜트 저장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자, 원래는 이제 이게 20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응답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인을 이 튜닝을 좀 해봐요. 만약에 10으로 한다, 이제 D 게인을 줄이면 이게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얘를 좀 키워보자. 3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뭐 줄어들었죠. 줄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올려볼까요? 한 40, 50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줄어드는데 이제 뒤에 이런 부분이 응답 특성은 빨라지지만 주파수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게인을 한번 또 바꿔볼까요? 60으로. 자, 그럼 뭐 응답이 더 좀 빠르긴 빠른데 이게 바람직하게 튜닝하기 쉽지 않습니다. I 게인을 또 한번 2배로 해볼까요? 뭐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9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또는 오히려 확 줄여볼까요? P 게인을 뭐 20까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뭐 여기에 도달도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리죠, 지금. 그래서 이 튜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형을 볼 때 이런 파형 가지고 이제 실제 쓴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 PID 게인을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태 공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GS 전달함수의 선형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는 YS 출력이죠, 출력. 그 다음에 제여기 CS 레퍼런스에서 피드백. 자,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DC 모터라 그러면 이 출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어기를 쓰는데, 측정하는 센서가 뭐냐면 여기에는 출력을 측정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모터니까 세타, 이 YS가 세타 S 각도를 측정을 했죠. 근데 내가 2차 시스템이라면 상태가 2개가 있습니다. 세타도 있고 오메가 S 각 속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는 이용을 안 했어요. 왜? 이 선형 시스템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출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 이 상태 정보를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한 개 더 루프를 달든지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훨씬 복잡한데, 자, 이게 결국은 상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은 결국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제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그게 이제 컨트롤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측정을 못할 때, 자, 내가 센서가 있는데 얘만 있는데 이 세타 S로부터 속도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옵저버입니다. 옵저버. 그리고 앞에 했듯이 우리가 에러가 0으로 보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분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컨트롤까지 하는 게 이제 D 시간에 남은 부분입니다. 자, DC 모터를 하니까 우리가 간략한 모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을 주면 앵글이 나오는 쪽에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2차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달함수 1차 2개가 곱해진 형태죠. 그래서 S분의 1, 그 다음에 S 플러스 1, 2개 나눠서 U가 들어오면 끝에 앵글이니까 S분의 1은 거꾸로 오면 얘 미분, 이 각속도. 각속도는 입력을 들어오면 속도가 나오고 앵글이 나오는 형태로 DC 모터가 동작을 하겠죠. 자, 이거를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상태 방정식으로. 그래서 세타를 상태로 주고,
그 다음에 세타 닷을 또 다른 상태로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를 x1, 얘를 x2. 그래서 상태 방정식 쓰고 세타는 세타 닷을 적분한. 그 다음에 세타 닷은 u에다가 s 플러스 1. 이 블록 다이어그램 그대로죠. 자, 있는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세타 닷은 세타, s가 곱해지니까 얘도 넘겨주면 세타 2 닷 마이너스 세타 닷은 u 해서 두 개의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벡터와 매트릭스로 표현된 게 우리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A 매트릭스 정보가 중요하다 했죠. A 매트릭스. 그리고 입력이 여기에 타서 세타 닷을 영향을 주고 세타 닷이 이와 같이 영향을 주는 해서 두 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세타와 세타 닷에 대한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풀어주는 게 룬지쿠타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X라고 정의를 하고 얘를 풀어야 되죠. 자, 이거 푸는 게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 푸는 해가, 자, 이게 스칼라라고 했을 때, 자, 풀어보면 X' AX 플러스 BU. 지난 시간에 이거 풀어줬습니다. 쭉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풀어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과 입력에 의해서 컨볼루션 연산으로 나오는 출력. 자, 두 개의 합으로 나오는 게 또 결과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스칼라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요. 문제 없죠?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대신에 얘가 지금 어떠냐면 A 대신에 A 매트릭스가 되죠, 지금.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어떻게 푸느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넘겨주면 x' 마이너스 ax 양변에 2에 마이너스 at 곱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각각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되죠. 자,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는 스칼라 A, 그 다음에 여기는 매트릭스 A 이렇게 된 거죠. 자, 과연 이게 뭐야? 본 적 있나요? 2의 AT. 얘가 뭐야? 디파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는 선형 대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나오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못 보고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고. EAT. 자,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자, 스칼라는 이해돼요. 2에 마이너스 3t 스칼라죠. 그게 아니라 2에 매트릭스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t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결과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의를 해야 되죠. 수학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올까? 자, 매트릭스를 1, 0, 0, 2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 디멘전을 줄여봐. 1t 어떻게 돼? 얘는 스칼라죠. 1, 0, 0, 2는 얘는 2의 t, 0, 0, 2의 2t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요. 쉽죠? 각각의 익스포넨셜 취하는 거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들어오나요, 이제? 결국은 얘는 2x2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이 안에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 요 숫자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제 됩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찾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선형대수 옛날 수학하시는 분들이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AT를 어떻게 찾을까. 자, 그래서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그냥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되는 건 알죠? 자, 그래서 얘 A 대신에 매트릭스를 대신 넣으면 매트릭스 곱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A의 몇승씩.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A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나오고 식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매트릭스를 해서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얘가 A 매트릭스를 뭐 한 번 곱해서 더하면 얘가 결론이 나오죠. 앞에 정의대로 하면. 맞죠?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 곱하면 얘가 두 번, 세 번, 다이고날이면 앞에 했던 것처럼 1의 K승, 2의 K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1의 K승, 2의 K승 다 더한 게 얘가 뭐다고? 얘가 익스포넨셜입니다. 얘는 익스포넨셜 ET.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정의한 게 이렇게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스포넨셜 AT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2의 AT라는 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가 또 노테이션을 해야 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에서 하는 사람이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케일리 해밀턴이 어떻게 풀었냐. 자,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식을 구하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거 람다가 아이젠밸류가 되죠. 아이젠밸류 값이 되는데 이 람다 대신에 A 매트릭스를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이론이에요. 해보십시오. 요 식에서 이걸 디터미넌트 가면 특성 방정식 나오죠. 그 식에서 A 매트릭스를 넣어도 성립을 합니다. 왜? 아이젠밸류니까. 아이젠밸류 정의에 따라서 이게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EAT는 어떻게 된다? 요 식을 만족하니까 어떤 상수, 그 다음에 E의 제로니까 아이덴티티 더하기 A 2차니까 두 개 있어요. 만약에 A가 3차다 3x3이다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뒤에 뭐? C 2의 A 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C0, CT를, C1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C0, C1을 구하면 이게 1, 그 다음에 얘는 1-T 해서 아이덴티티 A 해서 가면 EAT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EAT라는 게 이렇게 풀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였죠. 자, 지금 A가 0, 1, 0, -1입니다. X닷은 0, 1, 0, -1, X.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보니까 XT, 해를 구하는 게 독립변수에서 구하는 거였고, 얘를 구해보니까 뭐야? 1, 1-2의 -t, 0, 2의 -t, X,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내가 어떤 초기 조건을 1,0이라 하겠습니다. 1,0이 있는데 이걸 넣으니까 x1t는 이걸 곱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x2t는 밑에 거 맞죠? 그래서 x1과 x2의 두 개 해를 동시에 구해준 거예요. 열린 미분 방정식 해를.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냐? 얘 아이젠밸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아이젠밸류를 구해보면 람다 디터미넌트 람다 i 마이너스 a 이퀄 0 되는 게 아이젠밸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람다 빼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람다 플러스 1. 디터미넌트는 ad 마이너스 bc 해서 람다 플러스 1. 아이젠밸류 구하면 람다는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죠. 그래서 A 매트릭스 아이젠밸류가 2의 0t, 그 다음 2의 -t 두 개 아이젠밸류가 더해서 얘가 선형 조합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A 매트릭스 아이젠밸류라면 이 안에 게 정확하게 개수가 어떤 될지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기본 구성은 아이젠밸류 익스포넨셜 성분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다 됐죠. A 매트릭스 아이젠밸류를 나중에 구하면 E의 어떤 값으로 얘가 쭉 풀어질 거다는 거죠. 일시적인 응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A 매트릭스 즉 DC 모타라면 DC 모타의 A 아이젠밸류를 구하면 응답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했던 우리 DC 모타 모델의 아이젠밸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모델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A 여기 구했죠? 맞나요? 얘 아이젠 밸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이젠 밸류 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 밸류가 E에 마이너스 0.1, E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한 개가 포지티브 한 개 있죠. 이놈이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는 놈이에요. 이놈을 어쨌든 좌반 평면으로 제기를 설계해서 보내서 아이젠 밸류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의 위치를 보내면 원하는 응답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일시적인 응답이.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은 학생은 녹음했는 걸 꼭 들으기 바랍니다. 자, 혼자 공부하려면 어렵습니다. 이 개념을 파악하는데 나는 이 개념 파악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똑똑하니까 금방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원래? 아이젠 밸류가 시스템 응답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있었나 없었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알았나? 이름은 불러야 되나? 박휘진 알았나 몰랐나? 들어본 적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나? 준영이는? 처음 들어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스템의 개념을 A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젠 밸류를 체크해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젠 밸류가 2차식이 나오니까 이 해가 복소수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아이젠 밸류가 만약에 마이너스 3, 2 뭐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 해 포함하면 복소수 해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복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복소수 나오면 복소수 해가 S는 또 람다죠. 람다는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제오메가 해서 그 끈이 나오겠지. 그럼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스테이블한 게 정해지고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결정돼. 앞에서 설명한 똑같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특성 방정식 근과 아이젠 밸류의 근과 일치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 더 쉬워졌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지만 거기에 대한 선형 대수에서 구하는 거하고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구한 거하고는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이젠 밸류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케일러 해밀턴으로 우리가 EAT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3차 시스템을 합니다. 3차 시스템을 해보니까 얘 아이젠 밸류가 중요하다 했죠. 했는데 얘는 아이젠 밸류가 두 개가 같네? 그럼 중근을 가지는 거죠. 자, 중근을 가질 때는 얘가 A제곱에서 구하면 하면 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C0, C1, C2까지 구해야 되죠. 그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분을 해서 예식을 미분을 해서 식을 하나 구한 다음에 새로운 식을 구해요. 그래서 미지의 개수 하나, 둘, 세 개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모르는 거 세 개, 식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면 이와 같은 게 나오고 여기에서 요대로 여기 넣죠. 이 식에 켈리 해밀턴에 여기 개수를 넣으면 EA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E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의 형태로 나와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조합인데 중근을 가질 때는 T가 곱해진다 했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S제곱분의 1 어떻게 됐나요? 변환하면 T로 바뀌었죠. 맞나요?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에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T에 2의 마이너스 T 기억나나요? 중근을 가질 때는 그래서 T가 이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2, 그 다음 T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선형 결합으로 쭉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스테이블 하겠죠? 아이젠 밸류만 체크하면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해서 스테이블 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라플라스 변환해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미분은 초기 조건에서 라플라스 변환이죠. AX.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자, S-A X0. 그래서 S-A의 인버스가 이 AT입니다. 자, S-A 인버스를 구해볼게요. S-A 인버스 AD-BC 그 다음에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그래서 요 각각 분모로 하면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S분의 1은 1, 얘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t, 얘는 2의 마이너스 t. 됐죠? 똑같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2AT를 구하는 자, 선형 대수적으로도 풀고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풀고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자,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란 게 상태 공간 모델에서도 이런 의미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1대1로 매칭이 된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 시스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이 있다는 거는 얘 해가 있습니다. 해는 xt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되고 이 결과는 시스템은 초기 조건과 외부 입력에 의해서 현재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PIML 많이 얘기했는 우리 연구실에서 보면 출력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초기 조건과 입력에 의해서 어떤 예를 들면 이걸 학습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로. 그러면 초기 조건과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딥러닝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이 초기 조건이 뭐에 따라서냐 이걸 응답이 달라지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attention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ttention이 뭔지는 대부분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면 자, 그렇게 이용해서 학습을 이용해서 얘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어줄 때 지금 우리가 식을 아니까 이걸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거를 풀면은 XT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봅니다.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부분분수로 만들고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3차니까. 그래서 역변환하면 이 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응답 특성을 y를 구해보니까 정상 상태가 되면 여기가 다 0이 되죠. 0이 되고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일시적인 응답은 요 응답 인수분해 하니까 2하고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응답 특성으로 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도 얘가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해도 똑같이 XT를 앞에서 2의 AT 구한다 했죠. 그래서 구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전달함수와 상태 방정식 둘 다 이제 우리가 같은 개념이다. 자, 또 다른 개념에서 우리가 적분기를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상태라고 적분하면 상태 두 개죠. 상태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피드백하면 요가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주어졌을 때 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미분 그 다음에 뒤에 x1 1, 1 만약에 2, 1이면 미분했는 게 2 개인 2에서 두 개 더해주면 출력으로 맞죠? 그렇게 해서 적분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달함수. 자, 이거는 상태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쓰고 상태 방정식 요 이퀄입니다. 이퀄 해서 전달함수를 가지고 상태 방정식을 표현하는 과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되죠.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일반화된 것의 상수가 A1에서부터 AN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B1에서 BN까지 있습니다. 얘를 상태 방정식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1에 여기 있는 자리를 여기서부터 AN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 여기에 다이고날은 다 0이고 그 어깨 위에 1을 다 넣습니다. 그럼 A 매트릭스가 완성되고 B는 0, 0, 1 그 다음에 출력을 B1에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거꾸로 BN까지 자, 이렇게 채워놓으면 일반적인 거 써볼게요.
자, 만약에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S 3승 플러스 2S 플러스 3S 플러스 4 자, 돼 있고, 그 다음에 2S 플러스 5라고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태방정식을 쓰시오 하면 X 미분은 자, 3차죠. 그래서 0, 1, 0, 0, 0, 1. 자, 다이고널에서 어깨 위에 1을 쓰고, 자, 여기 이렇게 뭘 쓴다 했나요? A1을 먼저 쓴다 했죠. A1. 그래서 미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 B는 0, 0, 1. 그 다음에 Y는 분자. 어디서부터? 제곱항. 제곱항은 지금 0이죠. 자, 0. 그 다음 1차 2. 그 다음에 상수 5. 자, 이게 상태방정식. 쉽죠? 이게 규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 쓸 때 상태방정식. 이거 Si-A의 인버스. 그 다음에 C, B 매트릭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S제곱 플러스 3S 하면 전달함수 하면 스텝 응답을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익스포넨셜 응답 특성을 가진 줄 알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제타가 점점 작아지면 2, 1 작아지면 오실레이션 하겠죠. 자,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주고 시뮬레이션 상태방정식 쉽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자, 이걸 A, B, C, D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태방정식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지난번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또는 적분기를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세 개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달함수와 상태방정식.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죠. A 매트릭스 값을 주고, 자, 지금 1차 시스템이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태방정식이 뭐다라는 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상태방정식 얘기를 했고, 이제 컨트롤빌리티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폴의 위치가 전달함수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폴의 위치는 크게 세 개. 자, 실수값, 좌반 평면, 그 다음에 제타값 45도 아래쪽, 그 다음에 오메가, 여기 오메가는 빠졌죠. 어쨌든 두 개만 해서 이 빗금친 부분에 폴의 위치를 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어떤 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특성 방정식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터가. 원래 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폴의 위치가 0, 마이너스 1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놈을 저기를 설치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내가 아이디어란 어떤 응답 특성을 가지겠죠, 얘가.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그거예요. 이 자, S제곱 더하기 S잖아요, 얘가. 그럼 저기에서 크로즈 루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특성을 가지도록. 자, 그래서 상태방정식을 바꿔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여기 S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그 다음 0, 1. 출력은 1, 0. 됐죠? 왜 이래 나왔는지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ID 할 때는 출력을 여기서 뽑아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방정식에서 X를 뽑아내요. 자, 그러면 이게 벡터니까 두 개죠. 2차 시스템이니까 X1, X2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을 K를 곱해요. 자, 그러면 U가 어떻게 되냐? U는 마이너스 K 트랜스포즈 X라고 했고, 마이너스 K1, K2, X1, X2. 자, K1, 즉 마이너스 K1, X1, 마이너스 K2, X2 해서 결국은 얘는 스칼라 인풋 U를 계산해요. 그거 계산할 때 X1이 각도, 얘는 각속도. 그래서 개인 곱해서 U를 계산해요.
단순히 곱하기 더하기로 계산했는데 제어가 잘 된다. 그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하면 개인 K를 어떻게 잘 정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예식을 분리를 해서 보니까, 자, 분리해 볼게요. 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A가 요거죠. 그 다음 U는 마이너스 K 트랜스포즈 X라 했죠. 그래서 0, 1, K1, K2예요. 그래서 얘가 X가 공통이니까 밖으로 뽑아내면 A-BK죠. 그래서 써보니까 K1이 이 자리 가고 K2가 이 자리 가요. K1, K2는 뭐라 했죠? 내가 설계해서 넣으면 되는 값이에요. 개인. 그래서 개인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면 앞에서 얘가 뭐였나요? 전달함수에서 상태 방정식으로 쓸 때, 자, 지금 얘의 특성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1 플러스 K2 S 플러스 자 K1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뭘 되길 원한다? S제곱 더하기 루트 2 S 플러스 1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K1은 얼마? 1. K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특성 방정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제곱 더하기 내가 100S 더하기 50 하고 싶다. 하면 K만 K1 50, K2 마이너스 1 플러스 100. 내 마음대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죠.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정보를 모두에서 내가 원하는 특성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스테이트 피드백.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 여기 위치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되느냐? 모든 시스템이 다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게 되느냐면, 자, 원래 E의 AT를 구할 때, E의 AT가 어떻게 구해졌나요? E의 AT를 구할 때, 얘가 I, 그 다음에 A 제곱, C, 0, C1, C2, A 삼성, 이렇게 무한대로 다 해서 더해졌죠, E의 AT가. 즉, A하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하고 계속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나오게 해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식을 살펴봤지만, 즉, N차 미분 방정식에서, 자, B를 처음 해주고, AB, A 제곱 B. 자, 만약에 2차 시스템이면 B, AB만 있겠죠? 3차 시스템은 3개 하면 요 행렬이 만들어져요. 이거의 랭크란 거는 독립된 벡터의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 예를 들면 랭크. 자, 0, 1, 0, 3. 자, 이거는 랭크가 얼마입니까? 랭크는 여러분들 매트랩에서 랭크 치면 됩니다. 자, A가 지금 0, 1, 0, 3. 자, 랭크 A 얼마일까요? 1이죠. 왜 1? 두 개가 종속이에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얘는 서로 종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랭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나 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랭크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멘전이 2인데 이 디멘전 수하고 랭크하고 같아지면, 자, 이론으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랭크가 이 시스템 디멘전이 n차죠. 최고차 미분 방정식의 개수만큼 랭크가 나오면, 그러면 뭐 얘를 completely 컨트롤러를 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의 위치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랭크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BAB 해볼게요. BAB 하면 B11,
AB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랭크를 체크해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랭크가 2입니다. 2차에 2니까 completely controllable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67년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상태 방정식. 그래서 상태 방정식 나오기 60년대 이런 이론들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제어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게 complete controllable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의 위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폴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제타 값이 굉장히 크죠 지금. 자, 그렇게 해서 K1, K2를 넣고 크로즈 루프를 해보고 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특성 방정식이 나오죠. 자, 이 특성 방정식에 여기 있는 거 10, 뒤에 있는 게 1 연립해서 풀면 되죠. K1, K2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내가 일일이 구하는 게 귀찮죠.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스. 지난번에 본 적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수업 시간에 숙제 냈었죠. 자, 인버티드 펜들럼에 여기 플레이스 있었죠. 맞나요? 내가 원하는 폴을 주고 개인을 찾아줬죠. 이 플레이스가 방금 했던 제가 이 알고리즘 completely controllable 하다 해서 알아서 개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시스템 모델의 ABC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자, 아이젠밸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젠밸류 체크해 보니까 얘는 마그네틱 볼 시스템에서 두 개는 스테이블한데 한 개가 언스테이블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 마이너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100 3개 3차니까 3개의 폴을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개인을 보니까 개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다시 해볼게요. A 마이너스 B가 정의가 안 됐네. B가 여기 있네. A 있네. B 곱하기 K 해서 아이젠밸류 바뀌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바뀌었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K를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플레이스라는 명령어가.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가 있으면 그렇게. 자, 만약에 원하는 폴이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복소수를 줬죠. 내가 복소수를 안 줘볼게요. P1, P2, P3를 복소수를 자, 여기서 자 32개 줘볼게요. 마이너스 30, 30. 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K를 구해보면 뭐가 문제고 어쨌든 얘는 배치를 못합니다. 뭔가 해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50. 자, 3개. 자, 해가 나왔습니다. 개인을 한번 볼게요. 10의 3승이 나와요. 앞에는 얼마였나요? 900. 훨씬 크죠 지금? 맞나요? 10의 3승에서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 원하는 폴의 위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P3를 내가 딴 걸로 바꿔볼게요. P3를 아주 줄여볼게요. 10으로. 자, 10으로 하고 폴의 위치를 해보면 훨씬 줄어들었죠. 개인이. 폴을 극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막 왼쪽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많이 커지니까. 이렇게 아이젠밸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아이젠밸류. 자, 원하는 대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디자인하기 위한 폴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스테이트 피드백입니다. 지금. 자, 스테이트 피드백. 자, 다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매트랩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시키면 이게 이제 앞에 모터였죠. 자, S0 여기 0입니다. 그 다음에 X 미분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상태 정보 두 개를 바꾼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정보를 해서 마이너스 1, 이 해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1 없애고 루트 2로 바꾼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뭐가 됐나요? 마이너스 1에서 없어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요거 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이게 개인 K1, K2가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PID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해서 아웃풋만 갖고 피드백에서 개인 튜닝 했죠. 상태 방정식은 이 상태 정보를 다 이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 뽑아내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 사업입니다. 센서가 있어서 측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이제 그런 LIG 넥스원에서 이제 미사일 추적하는 이런 걸 막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 날아가는 물체를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죠. 그러면 상태 정보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따라잡으려면 상태만 알면 되느냐? 얘는 입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입력 정보까지 알아야 돼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DC 모터를 가지고 K1, K2 시뮬레이션 하는 거 파일 3개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요 시뮬레이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요거 시뮬레이션에서 플레이스 개인을 이와 같이 해서 한번 개인, 여기서는 지금 개인 K를 이렇게 디자인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요런 형태로 K를 구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옵저버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시뮬레이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